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라는 것들이나 아무튼 생산비 관련돼서 손해 정도 비율 구하는 부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좀 전에 이제 질의가 들어와서 아마 제가 그걸 계산 잘못했던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1에서 20% 같은 경우는 곱하기 이제 20%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구간에 있는 건 40%를 해주는 거고, 이 구간에 있으면 60%를 곱해주는 거고, 이 구간은 80%, 이 구간은 100%를 이제 곱해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해당되는 40 곱하기 20%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거는 이 50%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계산해서 이제 계산한 값이 이제 분자가 될 거고, 어떤 거 곱하기 더하기 뭐 이거에 대한 더한 값을에다가 전체에 대해서 330주를 했었을 때 손해 정도 비율이 50%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아니면 저희가 이제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가냐면 피해율을 이제 산정할 때 어떤 피해 비율 곱하기 또 손해 정도 비율, 이게 일반적인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이제 피해 비율에 대한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는 거고, 만약에 원예나 버섯 같은 경우에도 또 재배 비율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해서 한 번에 이렇게 피해율이 50% 나왔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만약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40에서 60 구간에 있었는데 이거를 50%를 적용해서 곱했다고 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아마 이제 수정을 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정확히 어느 파트에서 그랬는지 또 꼭 찍어주시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손해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수치화하는 것이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드름병 인정 비율이 50%준 것들은 다 그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가 오전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1교시, 2교시는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쭉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4회, 5회를 한번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3교시에는 전체적인 계산 관련된 계산 산식을 한번 이런 계산 산식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한 이제 4교시 정도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1과목, 2과목 한번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항상 1번 문제가 이렇게 가로넣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콤마가 있는 경우, 이게 콤마가 있는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게 저희가 지금 표준 수학량 산정할 때 정의 부분이랑 그다음에 표준 수학량 산출할 때 이런 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평균 수학량이랑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이제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품목별로 보다 보면 이렇게 연거푸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실 때 보시고, 이렇게 인수 관련해서 어떤 O인지 X인지를 묻는 건 이제 4회 때까지는 이제 사례형으로 이게 나왔던 거예요. 사례형으로 해서 인수 제한 부분이 나오니까, 기존에 이제 1, 2, 3회는 좀 오래됐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1, 2, 3회 같은 데는 통으로 쓰는 거예요. 통으로. 뭐 어떤 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10개를 쓰시오. 나무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뭐 4가지를 다 쓰시오. 막 그런 식으로 통으로 쓰는 게 많았다고 하면, 이제 4회, 5회 그때는 이제 사례형 같은 거나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인수 제한 파트를 볼 때 그것들 이제 통으로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기억하시되, 어떤 특징들, 그 각각 인수 제한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인수 제한에 대해서도 그 인수 제한 파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 조건, 뭐 가입 기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 제가 업무 방송 볼 때,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인수 제한에 대해서만 이것만 꼼꼼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틀들은 품종이나 수령이랑 기본적인 틀은 아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문구에 막 조사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꼼꼼하게 뭐 등에 뭐 어떤 인하여 막 이런 것들 막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또 굳이 여기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 기본적으로 비가임선 공통되게 이렇게 안 나왔네요. 여기도 안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조건 자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대충가에만 나와 있고 뭐 참다래나 뭐 포도
이런 부분에 이게 누락되어 있다고 해서 같은 비가림설인데 이쪽 대추에만 이게 인수제한사항이고 첨단에나 포도에는 인수제한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피해가 확인된 것들 보험 가입 전에 당연히 인수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인수제한 파트도 기본적인 공통적인 것들은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이제 특징들을 이제 암기하시되 막 세부적인 사항으로 어떤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이게 막 아무튼 너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공통 필수를 암기를 했으니까 통으로 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충분히 쓰셔도 충분히 이제 합격하실 수 있는 정도가 날 거예요. 만약에 15개인데 15개를 다 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많아야 뭐 한 10개나 뭐 5개 이렇게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때처럼 사례형으로 각각에 대해서 각각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 한 문장을 가지고서 이제 O인지 X인지 아니면 이게 인수가 가능한지 인수가 불가능한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숫자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출연율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출연율 관련해서 감옥콩이 있었지 감옥콩 그러니까 이제 뭐 가을감자를 제외한 뭐 봄감자, 고랭지 감자, 그다음에 옥수수, 콩 같은 경우 출연율이 90% 미만이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계산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보다는 이렇게 약간씩 응용을 하는 부분들로 출제가 이제 사회 때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봤죠. 어제 봤던 것처럼 이제 평균착과량, 저가착과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착과량 묻는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A 값이 될 거고, 이게 B 값이 될 거고, 이쪽에 이게 C 값. 그다음에 이제 이걸 평균 낸 게 이제 D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산식을 외우면 간단하게 이제 A 값만 구하면 B 값은 여기서 A 값, B 값 두 줄 쓰고 C 값, D 값은 그냥 암산으로 되는 정도니까 나머지 계산 산식 한 줄, 그다음에 A 값, B 값 구하는 부분들. A 값 같은 경우도 따로 뭐 이건 저가착과량이니까 원래는 저희가 구할 때 이 평균 착과량이랑 평균 수확량이랑 조사 수확량을 비교를 했었잖아요. 다른 품목들은.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러한 조건 종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나왔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평균 수확량 구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는 이제 그 빈칸 넣기나 서술이 나왔어요. 1, 2, 3회에는. 네. 5회 때는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부분을 또한 뭐 변화 아니면 적관 종합에서도 충분히 한 품목에 다양한 보장이 있는 품목들 아니면 좀 유사한 품목들 있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그러니까 차나 뭐 고구마, 양파, 마늘 이제 이런 부분은 밭작물인데 이제 특정형 밭작물이나 아니면 이제 생산비 분야 밭작물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총괄적으로 같이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또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험 보실 때 정확하게 이제 이 4번에 1번은 뭐라고 해서 써주시고 몇 번은 뭐라고 써주시고 다는 못 써더라도 명확하게 몇 번에 몇이라고 확실하게 쓰시면 부분 점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사회 때부터 특징이에요. 네. 대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어떤 이런 비가림설에 대해서 이제 쓰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도 이제 어떤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입 수확량을 곱하기 가입 가격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80%네, 옥수수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네, 또 어떤 시설은 80에서 130%. 그다음에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90에서 130%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게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이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문구상에서 뭐 가입을 최대 보험 가입 금액으로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최대는 가장 맥시멈을 할 수 있는 게 110%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130% 될 수 있는 부분이 원예 시설 있잖아요. 원예 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비가림 시설 각각의 어떤 시설적인 작물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가축은 어떻게 되나요? 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가액의 50에서 150%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150%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게 가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또 이런 수치들은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오늘 이게 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보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최저값을 보험 가입금액을 구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 하는 부분들
뭐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어차피 이제 이건 본 가입금액을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면 거기다가 요율 곱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할인 할증률도 없고 방지에서 할인율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없다고 조건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주어진 조건대로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계약자 부담 비용을 곱하면 되는 거네.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니까 뒤쪽에다 계약자는 이제 20%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출 품목이니까 다른 품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비가림설에 대해서 이제 연거푸 나왔네요. 이제 5회 때는 아니 4회 때는 비가림설에 대해서 이런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료에 대한 파트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 이런 대출 품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변화 적과전 종합 2 이 두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50%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50%. 근데 이제 친절히 주어졌으니까 이제 5점으로 해서 이 표는 50에서 60%, 적정 2는 40에서 60%가 계약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게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도 꼭 이제 한두 문제가 꼭 나오니까 일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한 3문제, 4문제 나오고 계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두 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과목 부분이니까 어떤 증액특약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증액특약이 지금 현재는 저희 사라졌어요. 과거 4회 때나 4회 때는 있었는데 5회 때부터 사라져서 증액특약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대신 이제 저희가 계속 감액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감액적인 부분으로 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각 감액에 대해서 설정 조건 감액에 대해서 봤을 때 저희가 적관종합2가 적정2가 내기가 참 좋아서 왜 그러냐면 이제 감액 미경과 비율이라는 게 좀 또 다시 또 주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주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요율 같은 거는 다 주어질 거니까 주어질 거고 지방자치단체도 주어질 거예요. 아니면 안 주어진다고 하면 뭐 최소 아니면 최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다. 최소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주면 최소는 10%일 거고 최대는 40%일 거잖아. 이 범위 안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번씩 꼬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서 마찬가지 적정2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했었죠? 이제 과실 부분, 그다음에 나무 부분을 구분할 때 어떤 설정 방법이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컸었을 때 당연히 이제 이 가입 수확량보다 기준 수확량이 더 컸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가입 결과 주수가 아니라 실제 결과 주수가 더 작았을 경우가 그런 거군요. 아무튼 가입할 때보다 더 작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이제 이러한 이제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증액은 지금 빠졌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인수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몇 줄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15점짜리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감액적인 부분들 또 특히 이제 이번에도 네, 국어비율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감수량 산정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또 인수제한이 나왔네. 인수제한으로 해서 벌써 이제 20점이 나왔어요. 그 4회 때는. 그래서 15점짜리로 해서 어떠한 조건 A농지, B농지, C농지에서 어떤 가입금액 그다음에 이 가입금액은 저희 다 암기를 했잖아요. 50만 원짜리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나머지 200만 원 또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로 하는 것들 또 유일하게 하나 차이 있었잖아요. 50만 원짜리는 벼, 밀, 메밀 그 세 가지밖에 안 되고 100만 원짜리는 옥수수콩에다가 또 뭐였죠? 생산비보장 맞작물 그다음에 거기서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생산비보장 맞작물이었잖아요. 나머지 전부 과수랑 나머지 품목들 다 200만 원이었죠. 인수제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식밀도. 고추 같은 경우 제식밀도가 어떻게 되나요? 1,500에서 4,0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이제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였나 이거는 고추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자세하게 고추가 4회 때 생산비 보장 맞작물에서 15점 차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출제가 안 됐네요. 5회 때는.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산식을 쓰라는 거. 여기도 계산산식을 쓰라는 거. 어떻게 쓰는 거죠? 잔경 피 병자 그럼 쓰면 되겠네요. 병충해가 있는 거니까 이러면 잔경 피 병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부분. 근데 정확한 문구를 써주신 것도 연습해 보셔야 될 거고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 비율 계산 산식 어떻게 쓰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4회 때 이렇게 나와서 5회 때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좀 많이들 예측하셨었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5회 때는. 그래서 4회 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5회 때는 이 부분들이 6회 때는 이제 계산 문제로 알파 값이 있었잖아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쪽에
표준 생장일수분의 또 생장일수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6회 때는 고추를 가지고 있어서 계산 문제를 한번 내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15점이면 꼭 구분을 해서 부분 점수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좀 모르다고 하더라도 또 명확히 아는 부분들은 어차피 2번, 3번은 이제 1번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거 인수지원을 잘 암기 못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2번, 3번 계산 산식을 암기하셨으면 정확히 써주시면 되세요. 그다음 민소피에 대해서 계속 봤으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적관 종합 2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앞에서도 그 어떤 평년착과량 구하는 거에 나왔고 일소 피해 담보 관련돼서 정의나 담보 조건, 보험 기간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 다 알아야 그래서 좀 자세히 알되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아는 것들만 정확히 써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 해지 그러니까 보험 계약 해지 어제도 누가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평가사가 하는 일이 제한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미용과 비율 같은 거나 따로 이렇게 평가사하고 관련된 없는 분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저희 보험계약 해지하는 거하고 평가사하고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보험계약 관리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도 불가사의 4가지 그다음에 관련된 환급보험 산출 시 그다음에 환급에 따른 적용 이율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용 이율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게 이 환급보험료랑 차익보험료에 대한 어떤 그 정의 부분을 해야 되나요? 사유 이런 정의나 어떤 조건들에다가 계산 한식에다가 또 지급보험금 구하는 것까지 같이 비교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다. 한 번 나왔던 것도 한 번 쉬었다가도 나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추 부분이랑 이러한 환급보험료 부분들 또 일소피해 대응해서 이제 가을 동상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젖소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때도 한번 연습해 보면 뭐였죠?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한우는 크게 보면 한우, 그다음에 젖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한우도 수컷, 암컷이 이렇게 있을 건데 다 이제 고기로 쓰는 거고 이제 젖소는 수컷, 암컷이 있으면 수컷은 다 유구 고기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젖소는 2가지 나오는 거잖아요. 비싸게 협정보험 가입을 하는 게 유량이 우수하다 해서 유량 검정 젖소 이건 이제 협정가액이니까 따로 계산 산식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 농가나 대상 또 뭐였죠? 대상 젖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서술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젖소 암컷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 산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면 바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쓰셔도 되고 5개로 나눠졌으니까 부분 점수를 하나당 3점은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4개 맞았으면 10점, 3개 맞았으면 한 5점, 이런 식으로 다 맞으면 15점을 주지만 하나하나로 이제 구분하는 건 어차피 저도 채점 기준은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어떤 많이 이 각각에 대한 번호에 대해서 좀 비중이 있는 점수들을 더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계산해 보시면 저희 그 부분이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대신 명확하게 하나라도 더 맞추면 분명히 부분 점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걸 암기하실 때 저는 이제 이렇게였죠. 총 9단계니까 분, 수, 초, 다, 노, 6, 9, 12, 그 다음에 7 더하기 8은 15 이렇게 해서 또 1, 3, 5 이렇게 해서 외우고 그래서 이제 이 사이값들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이값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저희가 구했던 것들 초과하게 되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5개월로 구하게 되면 35개월 이제 31 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다 35개월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구간을 볼 때 이 단계보다 하나 높은 32부터 이 9에서 2를 뺀 7이잖아요. 7을 더하면 39. 35가 이 사이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초산후 더하기 다산후, 아니 초산후 더하기 다산후에서 초산후를 빼고 이거를 9로 나누고 그다음에 곱하기 이 35에서 32를 빼는 거죠. 이거 35에서 31을 35 빼기 31을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5개가 다 나온다고 하면 이제 앞에서 이게 전체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분수초 단어 6692는 똑같이 다 공통되고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7 더하기 8은 15는 암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적응을 하셔서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쓰는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었어요.
4회 때부터, 아니, 3회 때부터 가축이 나오기 시작했죠. 역시나 이제 1번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통되게 연거푸어 있는, 컴마가 있는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 대해서 또 5점짜리가 나왔는데, 1회 때도 그렇고, 아니, 4회 때도 그렇고, 5회 때도 그렇고, 큰 비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각각 적용 품목이 어떠한 전체적인 품목이 뭔지를 한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생산비 보장에 대해서 뭐가 있고, 가축들도 축종에 대해서 제가 암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축종에 대해서, 아니면 품목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보장, 마늘에만 해당되는 거, 양배추에만 해당되는 거, 재파종이나 뭐 재정시,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저희 업무 방어서에 나와 있는 그 문구 그대로 써야 되는 거 가로 넣기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 본 총칙이나 용어의 정의 그 파트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도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 2, 3회는 총칙에 대해서 꼭 한 문제가 나오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총칙적인 부분도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그 본문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문구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조사 시기, 조사 사유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복분자 관련해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구하는 건 뭐 나와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두 가지 사례를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 그다음에 배에 대해서 과일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기준 착과수 구하는 거 나왔네요. 감수과지수랑. 그래서 이 기준 착과수와 기준 착과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 착과수 구하는 부분들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기준 착과수 같은 경우 지금 참고를 해보면 어떻게 구하나요? 기준 착과수는 어떤 인정되는 피해가 있었으면 적과 후 착과수가, 그러니까 인정되는 어떤 피해가 없었으면 적과 후 착과수가 되는 거고, 뭐가 있었으면 어떤 피해가 인정되는 피해가 있었으면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플러스 착과 감소 과지수를 이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적과 후 착과수 값이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과거 값이라서 이런 것들 다 무시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현재 걸로 해서 이 기준 착과수 구할 때 이 기준 착과수 용도가 여기다가 이제 나왔던 거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이게 자기부담 감수량이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이 이렇게 한 파트, 한 부분들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렇고 한 통으로 정의에 대한 부분들, 가축에 대해서 이 과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되어 있고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읽어보실 때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도 전반적으로 다 통으로 쓰는 것보다도 이제 각 중요한 뭐 파트, 어떤 부지급 결정이라든지 뭐 권리 취득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16번부터 나왔던 부분이 이제 농업수익 감소 부양도 이제 매년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까 생산비 보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특정위험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각각 해당되는 어떠한 보험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각 작물의 특성들끼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요한 게 과수, 뭐 밭작물, 뭐 논작물, 원예, 가축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근데 대신에 비중이 어떤 과수에서도 과수 범위가 많다 보니까 과수 중에서도 특히 적관 종합 2나 그런 품목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과수나 아니면 수학전 종합과수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렇게 표본 구한 단위밀당 수확량, 이제 이걸 구하면 저희가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할 때 표본 구간에 대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4번이 되는 거잖아요. 구하면 그것들 대입을 하면 이제 이게 수확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오는 부분들, 실제 수입도 구할 수 있고 PL도 구할 수 있고, 보험 가입 금액 및 농업수입 보험 감소 보험금을 이제 구하라는 거니까 보험 가입 금액도 구하라고 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세요.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 이제 특별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거 표가 이제 보장 수확량이랑, 아니 그거였죠. 가평 가입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쓸 텐데, 이 평년 수확량은 어떤 평년 수확량 110%까지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통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실전 문제니까 이것들을 이제 보실 때 이런 단서 조항들 좀 잘 봐주시고, 여기서 소수점 몇 절짜리까지 하고 환상계수 미적용하고 하는 부분들, 마늘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마늘이었으니까 지금 환상계수 조심하셔야 되고, 최대 지름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비대추정 지수, 비대추정 지수까지 다 봐주셔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 봐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어떤 조사 값이 나오면 이 전체 어디에 나오냐, 이 수학열 값을 면적으로 나오는데 면적을 찾아서 나눠주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가 그 면적을 어떤 표본관 수학열이 나오면 그 면적을 나눠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1 곱하기 2 곱하기 3, 4 이 부분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 이런 조사 대상 면적에서 이 부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제곱미터당.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몇 가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이제 가축 재해보험에서 어떤 보험 가액, 손해액의 적용 부분들이나 또 뭐가 나왔죠?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잔존물 처리 비용과 그 지급 한도에 대해서 각각 서술하시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통으로 다 쓰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가축 부분에서도 이런 적용, 이게 아마 지금은 빠져 있어요. 업무방법서에 지금 많이 삭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파트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다음에 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보험사에 지급보험 계산하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 가액이랑 비교해서 뭐 크거나 작거나 할 때 뭐 비대보상하냐 아니면 손해액의 전액을 전체를 쓸 거냐 뭐 그런 것들의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기본적인 원리 그런 것들을 쓰는 문제들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이제 표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때는 이제 30점이 한 번에 나와버렸네요. 표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조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빠져 있는 게 제2양 제식파, 경작불능, 수학불능, 수학량 조사만 빠졌는데 수학량 조사만 이 수학량 조사 총 5가지 조사 중에서 수학량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들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런 조사 시기, 지급 사유, 지급보험 계산식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각각에 이제 해당되는 조사마다 판정 기준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걸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양 제집파 같은 경우 3가지 있었고 2양 집파 같은 경우 4가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논 비제, 논논 제비 같은 경우 있었고 제2양 제집파 같은 경우 이제 뜬 면적, 차단된 면적, 그다음에 수학이 불가능한 면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경작불능 같은 경우도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이 달성 안 되는 거고 다시 1번, 2번, 그러니까 1번이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 해야 되는데 그 식물체 비율이 65%가 미만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인데 경작불능 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것들 이제 단서 조항 어떤 그런 것들. 수학불능 같은 경우도 3가지가 있었죠. 어떤 수학 당해연도 11월 30일 그다음에 수학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하나가 마지막에 판매하지 않았다,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던 거, 그렇게 이런 것들 단서 조항들 각각의 품목마다 조사마다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한 번쯤 써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음은 이제 벼 관련해서 이제 수량 요소 조사가 나왔어요, 사회 때.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도 수학년 조사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수량 요소 조사를 한번 이렇게 계속 또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회 때는 이런 조건을 표를 다 줬어요. 표를 줬으니까 표를 준 상태에서 이 조사 내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토대로 해서 각각에 대한 값들을 유추해서 쓰시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 수치를 그때 잘못 써놨네요. 여기 좀 다른 수치가 있었네. 네, 아무튼 이제 이 수치들을 주어줬었는데 이제 올해 시험에는 아마 이 수치가 안 주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는 이 수치를 주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유사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풀어볼 게 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적과 오차과서 역시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4회 때 사과가 나왔고 5회 때 감이 나왔으니까 6회 때도 한 배나 아니면 사과 배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좀 또 한번 볼 거고, 그래서 사과 배의 유형들이나 또 감에 대한 유형들도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약들이나 보장들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어차피 저희가 적과 오차과수를 조사를 할 줄 알아야 감수가 할 수 있고 그다음 피해율도 구할 수 있고 보험금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네, 천천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4회 때 모든 문제였고 20문제가 됐었고요. 5회 때 문제도 간단히 보면 역시나 이제 이때는 보험 가액은 보험의 원리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왔고 적과수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뭐뭐 이렇게 해서 적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농업수익 감소성이 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정의 부분이 나왔어요. 용어 여기다 보면 조사수확량에다 실제 수입은 조사수확량에다 미보상 감수량이잖아요. 이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정의를 쓰는 것들. 정의를 쓸 때 저희가 업무방송에 나와 있던 게 양파이가 같은 경우는 뭐 수확량이 감소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이제 그런 문구를 써주시고 거기다가 이병제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가 있었고 병충해 관련된 뭐 피해가 있었다. 세 번째 제초제 살포 같은 경우 미흡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단서 조항까지 써주시면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근데 이 단서 조항 꼭 안 쓰셨어도 점수를 제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의 부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뭐 수확량이 감소했다. 그런 경우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셨다시피 참다에 관련돼서 이제 나왔으니까 평균 수확량 구할 때 4회 때는 적정 2가 나왔잖아요. 적정 2가 나왔고 그다음에 5회 때는 이렇게 참다리가 나왔으니까 평균 수확량 구하는 부분이 6회 때는 뭐 다른 품목, 뭐 특히 뭐 변화 아니면 뭐 감귤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포도가 될 수도 있고 좀 특이한 파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평년이랑 조사값을 비교해서 A값을 산출한다. 이렇게 이제 무사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게 가입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돼요. 무조건 다 계산해놓고 가입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또 다시 또 빼고 그러면 시간이 낭비니까 처음에 가입하는 여부를 확인할 거고 두 번째 A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평년이랑 조사값을 비교해서 각각 해당되는 뭐 참다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죠. 모든 밭작물이나 일반적인 과수와 똑같이 평이랑 조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평이 조보다 작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또 어차피 또 계속 같이 공부해 가는 거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보다 크면 촉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평을 쓴다. 근데 이제 최소한 평의 50이랑 평의 50%보다 만약에 이 조사값이 작으면 평의 50을 써준다. 그리고 나머지 이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50%그 사이에 조사값이 있으면 조사값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변칙으로 그때 암기할 때는 저희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평의 50을 써놓고 평의 50%를 써놓고 그걸 세 개를 비교해서 그 중간값을 쓴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하셔도 충분히 이제 푸실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그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만약에 이렇게 무사고 없었을 때는 조사값이 또 없으니까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더 큰 값에 곱하기 이제 120%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찾으시면 이제 A 값들이 나올 거고 아마 이제 작년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2020년에 가입 수학량을 구하는 거고 2019년 1, 2, 3, 4, 5 5개년에서 3년 이상을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최소값 한 개를 뺀다는 거고 그래서 A값에서 최소값 하나를 빼는 거 이게 빼는 걸 주의하시고 나머지 표준 수학량은 기간에 대해서 다 더해서 그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나누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A값, B값 구했고 C값 여기다 표준 수학량 주어졌네요. 주어졌으니까 푸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이제 돼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어떤 돼지에 관련해서 폭염에 관련된 부분, 축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각각 이 폭염과 관련돼서 연결된 게 정기적 장치 그 부분이 있었고 축사는 화재 대응 배상 책임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건지 뭐가 같이 연결되는 건지 그런 것도 묻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때 공통되게 물어보는 게 소, 돼지 관련해서 같이 협정보험가입으로 소, 돼지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는 거 유량 검정조서나 이제 종돈이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돼지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아예 안 됐었는데 처음 출제가 됐는데 돼지에 대한 부분들, 돼지에 대한 부분들, 또 공통 인수 제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만 공부하신 분들은 소는 아는데 이게 돼지랑 같은 건지를 모르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무튼 어차피 폭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돼지의 특징이니까 가금도 있지만 가금은 주계약에 폭염이 아예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설명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돼지를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였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고비율에 따라서 구하는 부분이 나왔고 이제 출제 안 된 게 감수량 결정, 감수량의 결정 그 부분이 저희가 3단계로 해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정 오종 됐던 부분들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끝나면 다시 한번 그런 한 번씩 훑어보시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토대로 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 공부를 하시되 이런 부분들 좀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3단계로 해서
조건이 이거는 이제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계약자가 잘못한 거. 그래서 계약 전에 어떤 주수, 수령, 품종을 잘못 알렸거나 아니면 계약 후에 어떤 증가가 됐거나 어떤 변경이 있었으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으면 그걸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음으로써 다시 계산할 때 그 부분 써주시면 되고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경우는 회사 또는 보험을 모집한 자가 잘못했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써주시면 됐던 거고 또 역시나 이렇게 계산 산식을 쓰는 거 어떤 보험금에 대해서 여기서 나왔던 계산한 보험금이 나올 거잖아요. 계산한 보험금 곱하기 가입 수확량이 아니 기준 수확량의 80% 그다음에 가입 수확량 써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이제 응용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그래야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는 거니까 회사나 아무래도 출제를 하긴 하겠지만 회사나 보험 모집한 자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보험에서 나왔던 금액을 다시 그대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응용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1번을 어떤 변형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했던 게 이따가 주수, 품종, 수령 이제 중요한 사항이 세 가지 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알려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혹시나 이제 이렇게 지급보험금 구하는 거 그 문장 이렇게 읽어보면 뭐 이게 무슨 문장인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A씨는 딸기, B씨는 시금치, 그 다음에 C씨는 이게 부추, 그 다음에 D씨는 장미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 뭐였죠? 그 딸기랑 시금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피해 작물이라는 부분이 피해 작물의 단위 일단 보장 생산비라는 그런 부분들 1과목에는 피해 작물이라는 문구가 써 있다는 거 어제 설명드렸던 거 있어요.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2과목에서는 만약 이런 걸 2과목에서 물어봤으면 2과목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그냥 피해 작물이라는 문구는 없었다는 부분들 그대로 이제 지급보험을 산출하는 게 지금 이런 계산 공식을 쓸 수가 있는 부분들만 해도 몇 점을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부분들을 다 못 쓰더라도 이 부분만 명확하게 쓰면 그래도 점수는 주겠죠. 아무래도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계산 산식 쓰는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한번 써보시고 통으로 다 못 쓰면 이제 핀칸을 넣어가지고 같이 좀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공통된 건 같이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사회 때 아까 몇 가지 나왔죠? 네 가지에 대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5회 때는 다시 세 가지에 대해서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가 아니다. 착각했네요. 그 벼는 이제 제2항 제주파 같은 경우 4회 때도 나왔고 5회 때도 또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벼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다 이제 제2항 재파종 재정식 이제 다시 제2항 다시 이렇게 심었을 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통된 분모를 통해서 뭐 목적,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산출식 역시나 똑같이 산출식 계산식 연거 풀게 10원짜리에 3개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 암기를 하셨어도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계산 산식들만 쓰셨던 게 아마 그냥 네 문제 정도 되는 거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 계산기 두드리는 게 10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문제다가 앞에 보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업수익 실제 수익을 구할 때도 계산 산식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건 이제 계산 문제로 넣어뒀고요. 보시면 이제 어차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계산 문제 뭐 지급 사유, 지급 시기, 보험금. 그러니까 기존에는 과거에는 어떤 이제 뭐 어떤 수를 구하고 어떤 유를 구하고 어떤 금을 구하고 그런 식에서 계산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급 사유나 지급 시기는 이제 이론 서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같이 계산 문제에 이론과 서술이 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서술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왔지만 이렇게 서술을 그 중간중간 해야 되는 부분들 파트도 상당히 커요. 보험금을 구하는 부분이 많으면 점수를 좀 더 배점을 더 주고 이런 지급 시기나 지급 사유는 배점 좀 덜 할 수는 있어도 이것들 안 쓰면 15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계산만 잘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기간에 대한 부분들 그러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4회 때랑은 잘 안 나왔었는데 5회 때는 또 이렇게 전반적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에 대한 보장, 재해, 그다음에 시기나 종기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가입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사한 품목들 이제 특히나 이번에 이제 생산비 보장 가짱물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생산비 보장 가짱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험 기간에 대한 종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또 아니면 또 인수제한에서 이제 밭작물
밭작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표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한쪽 푸트는 한쪽은 제식 밀도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뭐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뭐 200만 원인지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게 밀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인수시한 날짜 같은 것도 쓰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 인수시한 특징들을 각각 뭐한 4가지 품목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밭작물에서도 저희가 그 수확량 조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수확량 조사할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떤 최대 지름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게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착립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피해형으로 50% 피해형인지 80% 피해형인지 그런 것들 갖다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분할 수가 있게 해서 한 밭작물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같이 연거푸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한 품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유사한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같이 알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전에도 4가지 품목을 같이 알아야 그러니까 한 가지 품목 알면 부분 점수를 받는데 전체에 맞으려면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지금 다 밭작물 2개, 마늘이랑 양배추랑 벼까지 3가지 품목에 대한 것들을 한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고 앞에서도 소랑 돼지를 2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딸기나 시금치나 장미나 부추를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품목들끼리 같이 묶어서 다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적관 종합 2, 또 이제 처음부터 이런 품목별 표본 주수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거에 대해서 주수를 저희가 구해서 거기다 가지 총수를 곱하기 4를 하고 육아 총수 곱하기 5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구할 때 적정 표본 주수표가 있으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나눌 때 만약에 지금 690주죠. 690주면 몇 개인가요? 13주죠. 13주. 앞에 6자로 끝나니까 6 더하기 7을 13, 그러면 총 13주 중에서 나눌 때 보면 곱하기 전체 690주 중에 A품종은 440, 그 다음에 B품종은 13주 곱하기 690분의 250이잖아요. 이것도 계산기를 잘 쓰셔야 되세요. 이 계산기 다 이렇게 해놓고 잘못 눌러가지고 또 틀리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예전에는 이거 여기서 나온 값을 합치면 13이 나와요. 13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업무방사 개정돼서 올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으로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표본주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출제자분이 이 올림이라는 문구를 어디서 못 봤다. 그렇게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 반올림 꼭 하셔야 됩니다. 우선 1순위는 출제입니다. 출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지. 저희가 아무리 뭐 이론이 뭐 하고 이걸 변형해서 냈다고 왜 이렇게 냈냐.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건에 주어진 대로. 두 번째로는 업무방법서대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조건을 주니까 이 조건을 무조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제 올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올림을 함으로써 13주보다 큰 14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렇게 총 4가지 품목에 대해서 각각 50% 피해요. 80% 피해요. 80% 피해이 뭐뭐 있죠? 마늘, 양파, 거기다 양배추도 있죠. 양배추도 있으니까 3가지가 그렇게 되는 부분. 50% 피해는 감자, 고구마 그런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서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꼭 보시는 습관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첨달에 관련된 부분이 앞부분에서 나오고 또 뒷부분에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달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앞에서도 맞추고 여기서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참달의 그 평년 수학력 구하는 거는 참달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을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1번, 2번을 곱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조사 대상 면적에서 이걸 산출하는 거잖아. 제곱미터당. 제곱미터 산출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해서 850개가 분자가 될 거고 밑에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잖아. 1.2 더하기 1.8 그다음에 곱하기 1.5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간이 8주니까 8주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제곱미터당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거 실제 결과 주수나 이걸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는 거는 그냥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제식 면적이 4 곱하기 5를 한 것이니까 이거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 이제 이 부분은 각 해당되는 품목마다 약간 특징. 그래서
복분자 같은 경우 이제 포기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기수 환산하는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이제 공통되고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이 제곱미터당 수확량이나 여기서는 착과수네요. 제곱미터당 착과수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참달의 특징이 그거였죠. 50g 이하 같은 경우는 참 7, 참자가 7시 들어가니까 7이라 해서 이 부분에다가 70%를 곱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제 그런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아예 없네요. 전체에 대해서 다 수학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빠져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체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의 면적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이쪽에서 뭐 미부상이네, 뭐 기수학이네, 타작물이네, 뭐 수학불능이네, 고사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예 빠져있네요. 심플하게. 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한 면적을 곱하면 이게 수학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수니까 과중을 곱해야 되겠죠. 평균 과중 한 개당 몇 g인지. 그래야 량으로 환산이 되니까 량으로. 다음으로 역시 아까 1과목에서 돼지가 2개 나왔잖아요. 역시 또 2과목에서 돼지가 또 나왔어요. 돼지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3문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필이 꽂히면 같은 문제로 그걸 응용을 많이 하나 봐요. 아무튼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달도 1과목에서 나오고 2과목에서 이렇게 나왔고, 돼지도 1과목에서 2문제, 2과목에서 또 나왔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쪽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어서 단조물 처리병의 단조물 보존비용. 단조물 처리병은 저희가 말했던 게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여기다 10%를 적용하는 거고, 이 단조물 보존비용은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잔손 대장기, 잔손 대잔기 이렇게 할 때 잔조물 처리병까지는 자기부담 비율이 있고 나머지는 없고, 그다음에 비례보상은 다 한다. 죄송합니다. 잔손 대잔까지만, 잔에서 시작해서 잔까지 끝나고 기타는 자기부담금도 없고 그다음에 비례보상도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 비례보상 한다는 부분들은 뒤쪽에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 다른 비관시설 다른 품목들은 여기도 없어요. 그냥 지금 업무방법서에 지금 가축에는 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잔존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그게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 시간 너무 됐네요. 제가 그럼 이번 시간만 조금만 더 시간을 하고 이거까지 마무리 짓고 좀 쉬었다가 2교시는 좀 더 오래 쉬었다가 할게요. 이렇게 돼지에 가축 사체에 대해서 잔존물 처리비용이 보험금의 몇 프로가 자기부담금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무방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업무방서 나와 있으니까 수정이 되면 또 그때 말씀드리기도 할게요. 그런데 나머지 품목은 이 잔존물 제거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라 말라 그런 언급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저희는 다른 비용이라 생각하고 빼지는 않겠습니다.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잔손, 손해 방지 비용이나 대일권 보존 비용이나 잔존물 보존 비용이 어떤 언급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부담을 빼주면 좋은데 좀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저희가 근거가 없어요. 업무방법서에서. 그래서 업무방법서에 없는 근거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업무방법서에 있는 근거들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는지 몰랐네요. 4회, 5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좀 보고 그다음에 이 과목에 대해서 계산 한식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또 계산 문제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10시 5분에 시작할게요. 10시 5분에요.